예, 안녕하세요. 농부의 꿈입니다. 지난번에는 슈퍼 예측에 대한 책을 요약하고 공유드렸는데요. 그 슈퍼 예측을 이야기할 때 도쿄 비즈니스 산책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책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상님이 주셨고 이제 나온 지는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 말고 뭐 상하이 비즈니스 산책 등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쿄 비즈니스 산책이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히트를 쳤고 그 다음 나머지 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항상 동일하게 이걸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에서 책의 주된 스토리 일단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 좀 정리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뭐 책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뭘 할 건지 좀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정리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15분 내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할 때 찾아봤는데 임상균님 좀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몇 분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들하고 임상균님이시고 매일경제신문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경제신문은 조금 분야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정책 쪽 하시다가 신문과학기술부장 하시다가 현재는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쓰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쿄 특파원을 계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걸 정리해가지고 나온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전문 기사로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노후 파산 시대에 대한 책도 이렇게 공동으로 쓰시는 경험이 있는 제가 볼 때는 경험도 많고 또 책도 잘 쓰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자 소개된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 책의 핵심 문구는 제가 이런 그림을 따봤는데 이게 지금 망망대해 포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존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핵심 개념이 이겼던 것 같아요. 이 저성장 시대에는 눈을 낮추고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그 책의 핵심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불경기였거든요. 저성장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책을 정리했던 책인데 제가 가장 공감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내부 생각해 본 게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이제 오늘을 살아야 되고 심지어 희망이 없어도 일단 오늘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존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저의 가장 큰 교훈, 핵심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기일수록 좀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는 눈을 굉장히 낮추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의 주된 스토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1980년도하고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요. 뭐 파나소닉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니도 있고 등등 이런 큰 제조기업 통해서 돈 엄청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이거 그냥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돈 잡질하실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었는데 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돈이 많고 잘 살았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 이제 키워드는 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유흥을 즐기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아시겠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돈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수출이 쉽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이 다 터지면서 힘든 시기를 살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한 2010년대 중반까지 잃어버린 20년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태어났는지를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키워드는 이제 프리터, 간단하게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굉장히 낮은 월급,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공익생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비즈니스 특징은 기대와 씀씀이의 다이어트, 뭐 크게 뭐 바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크게 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뭐 현재도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딱히 잘 될 기미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찾아보고 요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이 붉은 등 애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불경기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온 만화책인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빌려서 한 3, 4년 만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적당히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공사판 같은 데서 뭐 아스팔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가드 역할하는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조금 느끼려면은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붉은 등 애가라는 책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성장 비즈니스 특징은 이거는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요약한 건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어떻게 실용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 거냐, 두 번째는 혼자서도 부담 없이 읽고 싶다, 뭐 누구랑 같이 뭐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기 싫다 이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가끔씩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좀 향유해가지고 나한테 조금 만족을 받고 싶다 하는 게 저성장 비즈니스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키워드를 잡아봤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용적이라는 거는 조금 지루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코메어 중고매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중고매장은 좀 있긴 하잖아요. 엄청 많진 않지만 사실 일본에는 중고매장 예전부터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CD를 서로 공유한다던가 책을 이렇게 공유한다던가 중고매장 중고로 엄청 많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코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박리담을 해가지고 많이 팔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백화점 형식으로 이제 제품을 사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고 매장은 조금 레벨이 낮은 게 맞은데 그것보다는 레벨이 좀 높아서 이제 프리미엄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나한테 맞는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고 공유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지루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실용적인 거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장 많이 갔던 거는 두 번째 키워드였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발견한 게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여행을 가든 밥을 먹든 가능하면은 이 동료나 친구랑 같이 먹으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죠. 너무 바빠가지고 저만 해도 뭐 해외여행 같은 거 가려고 해도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기게 해주는 약간 그런 식의 제품과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식당 무인 결제인데 제가 한 7년, 8년 전 일본 처음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무인 결제가 돼 있잖아요. 사실 이때는 굉장히 조금 당황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인건비를 절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카운터를 받은 사람의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있지만 조금 더 공감이 갔던 거는 이건 같았어요.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쏘는 문화가 쇠퇴했다 이거였는데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밥을 먹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내고 뭐 커피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내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들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변하면은 뭐 n분의 1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돈 나누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게 혼자 그러니까 단체로 오는데 실제로 계산은 한 명씩 한 명씩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통해가지고 계산하면 조금 편하다라는 게 식당 부인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동료를 찾는 골프장 놀이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들 바쁜데 내가 원하는 친구를 딱 만나서 뭔가 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혼자 가지만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여행 커뮤니티 가면은 이런 식으로 혼자 가는데 함께 할 사람 찾는다 이런 게 좀 많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식의 니즈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립버디라는 조금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동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끔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향유한다 이건데
돈은 별로 없죠. 돈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건 조금 돈을 좀 많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츠타야 가전하고 엔딩노트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츠타야 가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실제로 일본을 가보면 항상 가보는 곳이기도 한데 굉장히 고급된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이거는 제품도 고급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화면상에 보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물론 저는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품만 이렇게 설명 듣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인 것들 꾸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의 종합적인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팬시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볼 만한 가치가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엔딩 노트인데 이거는 죽음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익숙하지 않거든요. 좀 재수없다고도 말을 하고.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미 노인도 많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죽고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서비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어떤 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고, 조금 더 재밌는 개념은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와 있는 연극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7인의 묘우, 그러니까 7인의 이제 무덤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 친구를 죽기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경험도 공유해서 하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발전될 것 같은 그런 서비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이제 책의 주된 스토리는 저성장 시대 비딩 특징은 첫 번째는 실용적인 거, 두 번째로는 뭐 연관성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다들 바쁘고 힘드니까 혼자서도 부담시키게 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에서는 값어치를 충분히 주부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향유하는 이런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였고, 책을 읽으면 그러면 뭘 해볼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저성장기에는 어떻게 버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도 불경기지만 사실은 이 불경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예전처럼 대규모 고용을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고, 왜냐하면 공장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공장 노동자들 제외하면은 저는 서비스 노동자들인데, 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수익이 낮거든요.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장 가치가 없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값비싼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대학교를 나왔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도 나오긴 했는데, 현재는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굳이 이렇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나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값비싼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더 제가 지출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이 불경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은 한번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방지하는 걸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상 농부의 꿈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